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제관계와 국제법 중에서 국제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는 그 밑에 있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거기 현실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이 있는데 특히 자유주의적 관점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국제관계, 국제관계 의미 보면 다양한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 이게 국제관계다. 다시 보면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들을 그랬는데 이 다양한 행위 주체들은 뒤에서 공부합니다. 거기서 자세히 살펴보고 여기서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에는 국가, 국제연합, 국제 비정부 기구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행위 주체들에는 국가, 국제연합, 국제 비정부 기구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이 국가들, 비정부 기구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상호작용하는 관계, 상호작용, 남한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로 교환하는 것, 남한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로 교환하는 것,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이런 관계, 상호작용하는 관계, 상호작용하는 것 그 자체가 국제관계다. 국가 사이에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 요게 국제관계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관계의 특징 보면 첫 번째, 원칙적으로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한다. 그 국제관계, 상호작용하는 관계죠. 거기서 기본 단위는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다.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정부 또는 세계정부라 해도 되죠. 중앙정부, 세계정부. 즉, 이 세계 차원에서의 정부, 세계를 범위로 하는 그런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무정부성이라고 합니다. 적어두세요. 무정부성. 그래서 그 강제력이 보통 한 나라에서 중앙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하죠. 한 나라 안에서 중앙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이 국제관계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부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정부가 없다. 이걸 무정부성. 다음에 이제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함. 각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국제관계에서 각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그다음에 이제 힘의 논리와 국제 규범이 공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힘의 논리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다른 나라에 강제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다른 나라에 강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는 것을 강요하는 거죠.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다른 나라에 강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규범이 공존한다 그랬죠. 국제 규범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제법이죠. 국제법. 그래서 요거는 국제법을 존중하며 다른 나라와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국제관계의 특징. 다시 얘기하면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다른 나라에 강제하기도 하고 국제법을 존중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국제관계에서는.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히 자유주의적 관점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현실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본래 현실주의, 자유주의는 뭐냐? 요거는 하나 적어두세요. 국제 정치 사상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국제 정치 사상을 현실주의하고 자유주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제 정치 사상을 현실주의, 자유주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현실주의적 관점, 현실주의에 해당되는 관점, 그다음에 자유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에 해당되는 관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현실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이 있다. 그럼 현실주의적 관점부터 살펴보죠. 현실주의적 관점은 이 사상적 배경이 홉스의 인간관이다. 홉스의 인간관을 사상적 배경으로 한다. 그 얘기죠. 그럼 홉스의 인간관은 우리가 사회계약설에서 간단히 살펴봤었죠. 앞에서 사회계약설에서 살펴봤는데 홉스의 인간관을 간단히 다시 살펴보면 홉스는 인간이 자기 보존 욕구, 경쟁심, 명예에 대한 갈망 등과 같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았습니다. 이걸 앞에서 공부한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홉스는 인간의 자기 보존 욕구, 경쟁심, 명예에 대한 갈망 등과 같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았죠. 이게 이제 홉스의 인간관입니다. 홉스의 인간관. 또 홉스는 이 불안, 힘, 생존을 강조했고 이러한 홉스의 견해는 현실주의 철학적 근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홉스는 불안, 힘, 생존을 강조했고 이러한 홉스의 견해는 현실주의 철학적 근거가 됐다. 또 현실주의는 국제사회가 무정부 상태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현실주의는 국제사회가 무정부 상태라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홉스의 인간관과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평화보장 방안이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사상적 배경하고 평화보장 사이에 전제라고 하나 적어보죠. 전제. 그러니까 미리 제시하는 게 뭐냐? 미리 주장하는 거. 전제. 그래갖고 현실주의적 관점에는 그 사이에 적어보세요. 국가는 자국의 이익 우선시 이렇게 적어두세요. 국가는 자기 나라, 자국의 이익 우선시 이렇게 적어놓고 그 자유주의적 관점에는 국가는 이성적 판단 가능 이렇게 적어보죠. 자유주의적 관점에는 국가는 이성적 판단 가능 이렇게 적어 봅시다. 그럼 다시 보면 이제 전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미리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 얘기죠. 각 국가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죠.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보장 방안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평화보장 방안은 첫 번째가 힘의 우위 확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보장된다. 그게 평화보장 방안이다. 평화보장 방안, 힘의 우위 확보. 즉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 그게 평화보장 방안이다. 평화가 보장되려면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 그 얘기죠. 다음에 이제 동맹 등으로 여기 동맹이란 말이 있죠. 동맹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가 제3의 국가와 힘을 합쳐서 적에 대응하자는 그런 약속으로 생각해 두세요. 약속. 다시 얘기하면 어떤 나라가 제3의 국가와 힘을 합쳐서 적에 대응하자는 약속. 이걸 동맹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힘을 합쳐서
적이 공격하면 우리 대응하자. 그런 약속을 동맹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맹 등으로 이루어지는 달성되는 세력 균형 전략. 동맹 등으로 이제 달성되는 세력 균형 전략을 통해 국가의 안전이 보장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동맹 등으로 이제 달성되는 세력 균형 이런 전략을 통해서 국가의 안전이 보장된다. 평화 보장 방안이다. 그 얘기죠. 그럼 거기 세력 균형 전략은 왼편에 조그만 글씨 있죠. 세력 균형 전략 한번 보죠.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 적대 세력과 힘의 균형을 갖춤으로써 침략을 방지하고자 하는 전략. 이게 세력 균형 전략이다. 여기는 이제 힘, 군사력 이런 걸 중시하는 거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힘, 군사력, 동맹 이런 걸 중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계는 문제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의 한계 또는 문제점은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했다. 지금 경시했다. 무시했다. 그 얘기죠. 간과했다. 보고 지나쳤다. 경시했다. 그 얘기입니다. 국가 간의 경쟁 대립도 있지만 경쟁 대립 관계도 있지만 국가 간의 상호 협력 의존하는 관계도 분명히 있는 거죠.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도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국가 간에 이제 교류하고 무역하고 하는 거 보면 상호 의존적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간과했다. 경시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국제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복잡한 국제관계 되게 복잡하죠. 수많은 나라, 강대국, 뭐 약소국, 수많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고 있다. 단순하게 보고 있다. 이게 이제 현실주의적 관점의 한계,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적 관점입니다. 이거 특히 잘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자유주의적 관점. 그러면 이 자유주의적 관점의 사상적 배경은 뭐냐? 사상적 배경은 계몽주의다. 계몽주의. 우리 앞에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계몽주의, 계몽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계몽 사상. 계몽 사상은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이 계몽 사상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계몽 사상은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감정이 아니라 이성 차분하게 생각하는 거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이 계몽 사상인데 이 계몽 사상은 근대 절대왕정 시대의 억압적인 정치 질서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의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는데 시민혁명은 바로 이러한 사회개혁 의지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계몽 사상은 근대 절대왕정 시대의 억압적인 정치 질서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의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주었는데 시민혁명은 바로 이러한 사회개혁 의지를 실현하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즉 이러한 사회개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중에 나온 게 시민혁명이다. 그 얘기죠. 노력하는 중에 나온 게 시민혁명이다. 다시 간단히 얘기하면 이 계몽 사상이 시민혁명의 그 사상적 배경 중에 하나인 거죠. 계몽 사상이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중에 하나인 거죠.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계몽 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상인데 이것이 이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중에
하나다. 이게 계몽주의인데, 계몽사상인데, 이게 바로 자유주의적 관점의 사상적 배경이다. 계몽주의가 자유주의적 관점의 사상적 배경이다. 계몽주의에서 나왔다. 자유주의적 관점이. 그 다음에 거기 전제는 미리 제시한 거, 주장하는 것은 국가는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국가는 이성적 판단,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전제입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의 전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평화보장 방안으로는 국제법,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평화가 안보가 보장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 보장.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서 국제 평화가 보장된다고 보는 거죠.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서 국제 평화가 보장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집단 안보 체제가 뭐냐? 왼편에 작은 글씨 보죠. 안전보장 체제 참가국 내의 특정 국가가, 참가국 중에서 어떤 한 국가가, 특정 국가가 실행한 침략 등에 대하여 다른 참가국들이 협력하여 그 침략 등에 대항할 것을 약속하고 국가의 안전을 상호 집단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안전보장 방식. 이게 집단 안보 체제다. 한 국가가 침략하려고 그럴 때 침략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협력해서 그 침략 등에 대항할 것을 약속하고 국가의 안전을 상호 집단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안전 보장 방식이 집단 안보 체제다. 이걸 이제 다른 나라와 협력을 해서 한 국가가 침략했을 때 그것을 막아서 안전을 보장하자, 그런 거죠. 안전을 보장하자, 그런 거죠. 이게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 보장을 주장했다. 다음에 이제 한계를 보면, 문제점을 보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국의 이익을,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간과했다. 보고 지나쳤다. 경시했다. 그런 얘기죠. 가볍게 봤다. 가볍게 봤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이제 경시했다. 가볍게 봤다. 그 얘기인데, 현실이 그렇죠. 현실이 이런 경향이 강하죠. 각 나라가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죠. 각 나라가 다 그러죠. 그다음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죠. 힘센 나라가 자기 이익을 막 주장하고 있는 거죠. 힘센 나라가 자기 이익을 막 주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근데 이런 거를 좀 경시했다. 각 나라가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고 막 무엇보다 중시하고, 또 힘센 나라가 자기 이익을 막 강요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 요게 현실인데 요것을 간과했다. 보고 지나쳤다. 좀 경시했다. 요게 한계다. 그러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중시한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죠. 요런 현실을 중시한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죠.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저기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그 중에서도 자유주의적 관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